안녕하세요. 8번째 천간 신금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신금연약 온윤이청 오해토지척 유수지영 능부사직 능구생령 열즉희모 한즉희정. 신금도 재미있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줄부터 읽고 해석해 볼게요. 신금연약. 신금은 첫 구절을 연약하다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경금 첫 구절은 경금대살이었죠. 경금은 살기를 차고 있다였잖아요. 하지만 신금은 부드럽고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비해 부드럽고 약할까요? 당연히 경금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겠죠. 통상 적천수의 천간 기술 방법을 보면 음간을 굉장히 부드럽고 약하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을목을 을목수유, 비록 부드럽지만이라고 말했고요. 정화는 정화유중해서 부드러운 가운데라고 말했죠. 기토는 기토비습, 기토는 낮고 습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신금은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온윤이청, 따뜻하고 촉촉하면 맑아진다. 온윤을 하나의 단어로 온윤하면 맑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해석은 쉽지만 이해하기가 선뜻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척자 때문인데요. 금이 맑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경금 강의할 때 그 안내 드릴 때 금의 속성인 음체양정 부분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수월한데요. 금은 지극한 음을 체로 삼고 지극한 양을 정으로 삼는다고 했죠. 그래서 음은 수고, 수가 곧 체력이다. 그래서 경금이 강건할 수 있는데 그 건이라고 하는 글자는 체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청도 그 건강, 그러니까 굳세다, 체력이 굳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해석하면 따뜻하고 촉촉하면, 즉 수기가 충분하면 건강해진다, 굳세진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줄에서도 연결되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외토지첩 유수지영. 그러니까 신금은 토가 중첩되고 거듭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가 찰랑찰랑 차 있는 부분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토가 많은 것을 두려워한다. 어떤 해석에서는 이 토는 무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습토, 그러니까 수기를 간직하면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금의 음체양정이라는 속성을 이해하시면 더 좋은데요. 수가 금의 체였잖아요. 그런데 토국수하지 않습니까? 토국수가 이루어지면 수가 극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금 입장에서는 체가 극당한 겁니다. 따라서 수가 극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토가 두터우면 특히나 이렇게 중첩되면 금 입장에선 체가 손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가 중첩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수가 찰랑찰랑 이렇게 찬다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은 당연히 몸이 튼튼해지니까 좋아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은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능부사직, 능구생령. 조금 어려운 글자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설명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는 토지신을 말하고요. 직장은 곡식신을 말하는데요. 둘이 합쳐서 어떤 우리 임금의, 그러니까 군의 조상을 말합니다. 내가 모시는 주군의 조상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금이 사직을 능히 도와줄 수 있다. 도울 부자죠.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직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신금의 정과는 병화입니다. 그리고 병화의 어머니는 목이죠. 따라서 사직은 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불목 중에 특히
갑목을 말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구절이 그것을 짐작케 하는데요. 능구생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능이 그 생령, 이 영자라고 하는 거는 훌륭할 때 영자지 않습니까? 능이 그 생령을 구할 수 있다. 이 생령을 이해하기 쉽게 생기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즉 우리가 생기하면 흔히 사주에서 갑이죠. 그러니까 신금은 그 갑을목, 그 임금의 조상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생기, 갑목을 능히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화 공부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병화 구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병화는 맹렬했죠. 근데 병화가 호마견향하면 갑내분멸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호마견향은 인호술 삼합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갑이 오면 갑을 태워버려, 그냥 말려버린다, 죽여버린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버린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갑은 그때 제가 생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그 호마견, 즉 그 인옷을 삼합이 짜있는 상태에서 갑이 들어와 버리면 갑까지 태워버린다. 갑은 생기이기 때문에 온 어떤 생기를 다 죽여버린다. 혼자만 남게 된다고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병화는 지나치게 맹렬해서 자신의 조상까지도 다 분멸시켜 버릴 수 있는 큰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을 신금이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요. 병과 신은 병신합해서 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직은 목이었잖아요. 그러면 병신합해서 수가 목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능구생령도 그런 뜻입니다. 생령은 갑이니까요. 능히 갑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곰곰이 사색해 보시면 답을 스스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열즉 희모, 한즉 희정. 그러니까 뜨거우면 어머니를 기뻐하고 차가우면 정화를 기뻐한다. 자, 뜨겁다는 것은 여름을 뜻하기가 쉽죠. 너무 뜨거우면 어머니는 바로 토죠. 너무 뜨거우면 어머니인 토를 그리워한다, 기뻐한다 이 뜻입니다. 이 부분은 화와 토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화생토해서 토가 화의 힘을 설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화가 막 빛나는 그 모습을 토가 그 빛을 가린다. 그래서 회한다라고 하죠. 회절한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열이 지나치게 뜨거우면 토를 가지고 어머니인 토를 활용해서 그 화기를 가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요. 자, 두 번째 한즉 희정은 그 대상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즉 희화가 아니라 병정 둘 중에 그냥 정을 딱 지목했잖아요. 하나면 곧 정화를 기뻐한다. 자, 왜 병화는 아니고 정화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겨울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자축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겨울이고 해자축월이죠. 해자축월의 신금은 식신격이 아니면 상관격이 되겠죠. 물론 축월에서는 어떤 것이 투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수기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뜨면 신금은 병화 정관을 상하게 하고 있는 형상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정화가 뜨면 식신제살이든 상관합살이든 그 열기를 잘 다스리는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한즉 희정이라고 병이 아니라 정을 특정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신금이
겨울에는 정화를 좋아한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잘못해서 정관을 상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이제 그 편관 7살 정화를 특정한 것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뭐 짧은 구절이었지만 생각할 부분들이 참 많죠. 고문을 공부하는 것이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준비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